아니 학생이, 청소년이, 미성년자가 도대체 산부인과를 왜 가겠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질책 언니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운을 입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미성년자, 학생, 청소년들의 산부인과 방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아니 도대체 학생이 산부인과를 왜 가?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 하시는 분들 안 계시겠죠? 저희 질책 언니 구독자분들께서는.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뼈 부러지면 정형외과 가는 거고, 코피 나고 코뼈 부러지면 뭐 이비인후과를 가든지 뭐 성형외과를 가든지 하는 거고, 불편하고 어디가 아프면 산부인과를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가 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은 산부인과를 청소년들이 왜 가? 뭐 미성년자가 왜 가? 그러면 제일 많은 거는 어쨌든 생리통, 생리통이라든지 어쨌든 생리 관련해서 이제 출혈이 있거나 그럴 때 많이 가는 거고요. 뭐 생리 시작한 지 얼마 안 돼도 뭐 생리 과다도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가고, 두 번째는 어쨌든 질염, 뭐 성병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이 오는 거는 이제 사후피임약 때문에, 아직 준비되지 않은 성관계 때문에 사후피임약 복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병원에 오시게 돼요. 생리량에 관련해서는 생리를 안 한다고 사실 청소년들이 병원에 오지는 않아요. 되게 이제 엄마들은 걱정하실 수는 있는데, 공부하고 뭐 활동하고 놀아야 되는데 생리하면 귀찮으니까 생리량이 좀 적어지거나 아니면 생리를 뭐 한두 달 건너뛰었다 그러면 주변에 물어보니까 그냥 피곤하고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들어서 그럴 때는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생리량이 너무 많아서 그럴 때는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기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친구랑 나랑 뭐 생리량을 비교를 해보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는데, 낮에 병원에 갔는데 내가 뭐 한두 시간마다 계속 생리대를 갈아야 된다. 대개는 한 처음에 갈고 그다음에 한 2, 3교시 끝나고 나서 그렇게 대개는 교체하면 되는데, 매 시간마다 화장실 갈 때마다 이렇게 흠뻑흠뻑 젖는다 하는 경우, 그다음에 밤에 생리량이 너무 많아서 속옷이 막 새고 막 그럴 정도가 된다든지, 아니면 생리대를 정말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 어지럽고 그렇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생리량이 그냥 평상시에 비해서는 또 그러니까 그 평균이랑 비교해서는 너무 많은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청소년기는 어쨌든 생리량이 많이 불규칙할 수는 있어요. 어떨 때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다가, 그래서 뭐 학기 중에는 생리를 안 하다가 뭐 방학 때도 또박또박 하다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시험 때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너무 많이 먹었을 때, 과하게 다이어트 했을 때,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어쨌든 생리하는 기간이 너무 일주일 이상 길어지거나 아니면은 생리를 너무 자주 한다, 3주 지났는데 바로 또 생리한다, 그럴 때도 병원에 오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대개는 생리량이 많아져서 그러면 병원에 오면 그건 엄마랑 같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가기 싫다고 그러는데도 엄마가 야 너 너무 저기 생리량이 많은 것 같고 맨날 내가 속 빨기 귀찮다 그러면서 데리고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후피임약이나 질염 같은 경우는 그냥 혼자서 병원을 찾게 되는데, 그럴 때 혼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사실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원칙주의자인 산부인과 원장님, 그냥 법대로 하시는 산부인과 원장님, 그 다음에 약간 유도리가 있는 산부인과 원장님,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원칙주의자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원칙주의자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19세가 넘어야 되는 거고, 병원 진료라고 하는 거는 병원이랑 환자 간의 계약인데, 미성년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서 부모님 모시고 오세요. 저희 해드릴 수 없습니다. 돌아가요. 네가 지금 학생인데 지금 무슨 성관계를 하고 공부를 해야지, 대학을 가야지. 이분들의 입장도 사실 이해가 가기는 해요. 왜냐면은 저도 이해는 가는데, 왜냐면 뒤에 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부모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왜 이랬냐, 왜 진료를 했냐, 뭐 나랑 뭐 그것도 안 됐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따지시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하물며 미성년자도 아니었어요. 20살이 넘는 친구가 와서 자기 돈으로, 자기 카드로 용돈 모아가지고 자궁경부암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뒤늦게 아신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되게 열심히 이렇게 신심이 있으신 분이어서, 신심이 있고 그 혼전 순결주의 그런 분이셨거든요. 왜 내 딸한테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췄냐, 자궁경부암은 뭐 성관계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거는 성병인데 왜 내 딸한테 그걸 했냐고, 그러면서 난리를 치신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릴 수 있어요. 어차피 얘가 뭐 성인이고 자기 돈으로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성년자가 와서 진료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뒤에 가서 이제 뒤통수를 맞거나 어떤 진상 부모님들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돌아가 부모님 모시고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 선생님을 욕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원칙적으로는 어쨌든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이게 물론 응급한 상황인 경우에 있어서는 응급 구조에 관한 법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술 취해서 머리 뇌진탕이 걸려서 뭐 의식이 없다. 그러면 어쨌든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술은 취했고 뇌진탕처럼 이렇게 이상한데 이 사람이 의식이 있고 자기가 치료를 안 받겠다고 이렇게 뻗댕기면은 사실 그 사람을 치료할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보호자인데 본인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은 치료 왜 했냐고 그렇게 나자빠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어쨌든 미성년자는 그냥 1대1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보호자가 와야 된다. 그게 원칙주의자 원칙주의자 원장님 편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질책원이 나긋나긋한 이제 현실에서 이제 환자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요. 뭐 초등학생이 혼자서 산부인과를 찾아오지는 않아요. 대개는 오게 되는 게 중학생 내지는 고등학생들이 사후피임약 때문에 오거나 아니면 임신 뭐 진단을 받으려고 오는 경우인데 임신 진단까지도 아니고 쩍쩍쩍쩍 하면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으러 오거든요. 이게 자기가 뭐 원하는 관계였을 수도 있고 원치 않는 관계였을 수도 있고 일단 왔는데 너 돌아가 그러면 만약에 돌아갔다가 얘가 한 병원에서 리젝트를 당하면 얘가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병원에 가겠어요? 아 우리 나이는 안 되나 봐 어떻게 막 전전긍긍을 하고 그러다가 성관계를 한 번 한다고 모두 다 임신이 되는 건 아닌데 그러다가 정말 운이 안 좋아서 이 친구가 임신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병원에 또 못 가. 부모님한테도 말을 못해. 그러다가 배가 불러가지고서는 뭐 15주, 20주 그렇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사실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은 한두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왔을 때 사실 그냥 돌아가 그럴 수는 없고 그래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충분히 상담을 해주시는 게 되게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대개는 자기가 이게 지금 배란기인지 가임기인지 언제가 생리를 했는지 제대로 삽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 몰라요. 그래서 온 김에 앉혀가지고 사실은 네가 생리를 언제 했고 아 그러면 지난주에 한 거는 임신이 안 되는 날짜고 이번 거는 정말 불안하니까 이번에는 약을 꼭 먹어야겠다. 그런데 이게 한 번만 효과가 있는 거고 네가 오늘 약을 먹었다고 3, 4일 뒤에 또 이게 계속 효과가 지속되는 건 아니니까 그때는 반드시 콘돔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면은 뭐 2주 뒤에 반드시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라는 그런 걸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거 먹고 나서는 뭐 부정출혈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혹시 너 언제부터 성관계를 시작했냐? 파트너가 여러 명이냐? 아니면 한 명이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러면 대개는 그렇게 그 청소년들이나 그렇게 일찍 시작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성병의 위험성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을 해주고 뭐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으러 왔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생리불순 상담만 하게 되고 어쨌든 약도 필요 없는 시기여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앉혀가지고는 제대로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그냥 막 보내버리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진짜 되게 웃긴 게 이런 그 미성년자 진료에 관한 진료를 해도 되냐 안 되냐 뭐 부모한테 알려야 되나 뭐 그런 문제가 지금 한 4, 5년 정도 간격으로 의사 국가시험에도 약간 그 의사 윤리라고 그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15세 청소년이 뭐 임신을 해서 왔다. 부모에게 알려야 하냐 뭐 이런 게 나오면 미국 같으면은 당연히 노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알려야 된다 안 알려야 된다 그러니까 답안 가지고선 약간 논란이 있을 정도로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저희 선배가 해준 말이 약간 진짜 솔로몬의 지혜 같은 건데 청소년이 와서 진료를 보면 이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오늘은 지금 이러하니까 내가 진료를 이렇게 봐주마.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생기면 부모님이랑 상의하고 부모님을 모셔오너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쨌든 지금 급한 것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나대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애한테도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니까 어른들이랑 상의하라는 것도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되게 이제 지혜로운 그런 설명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예전에 한번 듣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친구가 왔을 때 어떨 때는 그냥 뭐 부모님이랑 같이 오는 사후피임약도 부모님이랑 같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솔직하게 잘 말하는 그런
뭐 부녀 사이, 모녀 사이라면. 근데 그렇지 않고 혼자 이렇게 너무너무 전전긍긍해서 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와서 할 수 있는 그냥 모든 성에 관한 상담을 그냥 해주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부모님이랑 할 수 있어야 된다. 네가 어쨌든 성관계를 시작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불안해서 내가 산부인과를 간 적도 있다는 거, 그런 거를 좀 부모님이랑 상의해라 라고 얘기하는 편이기는 해요. 일단 뭐 청소년 여러분, 산부인과 온다고 선생님이 너 왜 성관계 했냐고, 너 왜 이렇게 됐냐고 혼내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방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청소년을 둔 부모님, 아니 질책 언니는 이런 거 뭐 청소년 성교장 방송이야 뭐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의 자녀가 솔직하게 나에게 모든 고민을 다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들어주는 부모가 돼주셔야 돼요. 그게 좋은 부모예요. 안녕하세요. 질책언니 권소영 원장입니다. 질책언니의 더 많은 의료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